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차례장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이른 아침에는 또 빠졌다가 다시 막 튀더라고 다시 또 튀어 올라가더니 다시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변동성이 좀 심해요. 심하고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개인들은 1,80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한 1,300억, 기관애들이 600억 정도 현재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상위 종목들 쭉 보니까 좀 빠지네요. 본주도 한 3, 400원 빠지고 있고 LG엔솔도 1.4%, 하이닉스 0.6, 삼바 1.2, 우선주 0.6, SDI 1.5, LG화학 0.4, 현대차 0.7, 기아 0.8, 포스코홀딩스 0.3% 빠지고 있네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3.1% 정도 오르고 있고 네이버 0.8, 현대모비스 0.4% 정도 현재 빠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좀 심해요. 쭉 빠졌다가 다시 낙폭을 줄였다가 좀 빠지는데 현재 0.07% 지금 강보합이고 개인들이 한 2,20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1,100억, 기관애들이 한 1,100억 정도 현재 매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한 3.9% 정도 오르고 있고 에코프로가 0.7, LNF 0.6, SM이 1.9% 정도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스퀘어하고 JYP, HLB, 펄어비스, 셀트리온제약, 포스코 DX, 케어젠 뭐 이렇게 쭉 빠지고 있네요. 보니까 하여튼 뭐 썩 좋지 않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환율을 보니까 환율은 1,305원이네요. 한 2.7원 정도 오르고 있네요. 달러 인덱스 0.1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국내 증시는 그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경계 속에 그 새마을금고의 불안, 그리고 GS건설 재시공 사태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불안감을 자극한 만큼 크레딧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방향성을 잡아갈 것으로 현재 전망이 돼요. 이렇게 외국인 수급하고 새마을금고, GS건설 재시공 등 이 크레딧 이슈에 따른 시장의 반응에 뭔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주 삼성이 실적 발표에 나선 가운데 절대적인 수치가 부진한 것으로 나오면서 주가는 하루 만에 2.3% 정도 빠졌고요. 외국인들도 당일날 차익 실현에 나섰는데 이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는 기대감이 큰 만큼 이날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조를 유지할지 관심 있게 이제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지난달 21일 거래일 동안 삼성에 대해서 순매수를 유지했고요. 연간 기준으로 한 12조 원 이상을 이제 사들였어요. 이렇게 크레딧 이슈에서 중요한 것은 새마을금고하고 GS건설의 부실 시공에 따른 PF 불안이 확대되느냐 여부입니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대체 연체율은 지난해 말 3.59%에서 지난달 말까지 6.1%까지 확대됐어요. 이렇게 새마을금고와 신협중앙회 등이 포함된 그 종금업계에서는 3거래일 연속 3조 원이 넘는 채권 순매수를 기록했는데 시중금리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 1년간 종금의 일일 채권 순매수 규모가 960억 원을 넘어섰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순매도 규모가 커진 것은 이례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S건설은 이달 들어서 부실시공 여파로 인해서 주가가 26% 급락을 해가지고 2003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합니다. 부실시공에 따른 재시공 등 비용은 5천억 원대로 추산되는데 인지도 하락과 8월 중순에 이뤄질 정부의 행정처분 등을 고려하면은 손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에서도 GS건설의 주택사업 관련 그 지급보증 규모가 총 2조 9,080억 정도 된다고 하죠. 이 중 약 44%에 해당하는 1조 2,839억 원은 올해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 글로벌 증시는 주요국 물가지표하고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등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크레딧 관련 이슈 확인도 필요합니다. 현재 확인해야 할 주요 경제지표는 G2 물가지표예요. 중국의 그 CPI 소비자 물가지수랑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10일 오전에 발표되는데 미국의 CPI고 PPI는 12일하고 13일 예정돼 있어요. 미국의 그 헤드라인 CPI의 경우 한 3%까지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FED의 입장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반응이 아니라면은 시장은 제한적으로 이제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기준금리 결정을 이제 앞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서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캐나다만 25bp 기준금리 인상이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이렇게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요소인데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진행하는 주요 기업들은 뭐 델타항공, 펩시코, JP모건, 시티그룹 등 미국 금융주들하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등이 있습니다. 이 팩트셋이 집계한 2분기 S&P 500 기업들에 대한 예상 그 주당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 넘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번 분기에 대한 눈높이는 높지 않은데 3분기부터 EPS가 급등할 것으로 설정된 만큼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는 그런 수치가 나올 경우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침에 좀 빠졌다가 다시 또 올랐다가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다시 69,500원까지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69,200원까지 빠지더니 상당히 굉장히 변동성이 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69,200원, 300원 그때 많이 매수하시더라고. 근데 다시 또 빠지니까 좀 허탈할 겁니다. 근데 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개인들이 좀 사고 있어요. 개미들이 사고 있고 오늘은 외인들하고 기관들은 좀 팔고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쭉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네요. 보니까 57,100원까지도 빠지는 것 같은데 우선주를 많이들 모으시니까 57,400원까지 빠졌구나. 57,40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또 올랐다가 다시 또 이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네요. 주가가 조금 조정받을 때 이제 모으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진리일 수도 있고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 또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계속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염두해야 됩니다. 저점을 맞춘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건 거의 신의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 그래서 너무 저점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씩 빠지면은 그냥 하나씩 모아간다는 재미로 해야지. 이게 분명 바닥일 거야 하고 막 몰빵 때리고 하지 마세요. 몰빵은 천혜장만이 좋아하는 거지 이런 것까지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차분하게 하나씩 모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워라 갈듯이 해야 돼. 자꾸 이렇게 시간에 쫓기면은 투자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만 조급해지고 엉뚱한 행동한다니까 나중에 뇌동매매합니다.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 단순하면서도 그렇더라는 거지. 하여튼 여러분들은 실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